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영공의 저는 정쌤입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네요. 어느덧 2021년이 되었고요. 2021년도 벌써 1월 13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새벽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길 바라고 코로나로부터도 무사히 건강히 안녕히 잘 계셨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감으로하는 영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용어 해설하는 강의를 쭉 올렸었는데요. 제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업들이 막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그래서 좀 줌 수업도 하고 좀 더 오히려 바빠진 2020년을 보냈는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엄밀히 말하면 핑계인 게 그 바쁜 와중에도 제가 이제 열심히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여러분들도 좀 힘 많이 빠지셨겠지만 그냥 많이 늘어지고 침체돼 있고 그랬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2020년 연말에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것 말고 일과 관련해서 영어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혼영공이었던 것 같고 그런 데는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안부 댓글이라든가 선생님 강의는 더 이상 올라오지 않나요? 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참 저의 양심을 찌르고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2021년 1월부터는 다시 방치해 놓은 혼영공을 다시 열심히 갈고 닦고 여러분들께 부지런히 강의를 올려드리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누구고 그 다음에 감으로한 영어가 어떤 책이고 감으로한 영어를 쓰신 저자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개는 사실 2019년에 올려드린 소개 영상에서 너무나 충분히 이미 자세하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은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애초에 초반에 올린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그냥 간단히 저자 2줄, 강사 2줄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감으로한 영어 수업을 할 건지 그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책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책 없이 부담 없이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수업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 수업 계획 전에 반복이 되긴 하지만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강의를 어떤 분들이 들어야 되는지 들으면 참 좋은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수업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컴맹이고 제가 그래서 스케치북에 직접 펜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던 정쌤인데 그 사이 코로나 덕분에 저라는 기계치도 어쩔 수 없이 아이패드를 사고 아이패드로 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 컴퓨터로 쳐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업데이트 많이 됐죠. 자, 강의 대상을 이제 한번 빨간 글씨로 적어봤어요. 반드시 영어를 잘해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특히 이제 2021년이 되면서 올해는 진짜 정말 꼭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모든 분들이 사실 저희의 강의 대상이시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줌 수업으로 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조만간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줌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문장 구조 수업을 듣는데 제가 올해 2021학년도에 새로 맡은 친구들은 감으로 하는 영어라는 교재를 20년 동안 모두 사게 했었는데 한번 그 책을 사지 않고 문장 구조를 한번 공부해 보고자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르치진 않고 좀 빨리 에센스만 모아서 담아서 수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이 지금 혼영공에 올려드리는 강의랑 좀 많이 겹칠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수업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는 문장구조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 수업을 들으시면 좋으실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분들은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비교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문장 구조 파악이 어려우신데 이분들은 뭐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영어가 좋아서 제일 부러운 분들이죠. 그냥 나는 취미로 외국어 공부를 한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영어가 그냥 좋아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자, 나는 그냥 영어가 너무 좋아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단어도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도 너무 좋은데 문제는 내가 너무 예를 들어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너무 감명 깊게 번역된 글을 읽었는데 영어 원서로 직접 한번 그 감동을 더 몇 배 배가해서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영어로 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사셨는데 문장 구조 파악이 안 돼서 책을 읽고 싶지만 진도가 잘 안 나가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영어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런데 단어는 찾으면 되시는데 영어 문장 구조가 또 이해가 안 돼서 영어 성경을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미드를 좋아하시는데 뭐 대본을 직접 읽어보고 싶고,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냥 쑥쑥 지나가는 내용들이 이렇게 느껴보고 싶으신데, 역시 단어는 내가 찾으면 되는데, 문장 구조 파악이 안 돼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또 저희 혼영공 수업을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절박하죠. 자, 혼자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취업이나 진로, 진학,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어떤 자격증을 따시기 위해서 진짜 이분들은 찐으로 진지하게 영어 공부를 임하시는 분들,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고 정말 진지하게,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저랑 같이 공부해요 이러면서 막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막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영상을 올려주시는 걸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와, 대단하다. 진짜 건강에는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요. 각종 신장과 관련된 질환들을 얻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걱정되지만 열정 진짜 대단하다. 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이제 진짜로 진지하고 절실하고 절박하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영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 중에서 혼자서 수능을 준비하거나 혼자서 편입학원 다니지 않고 혼자서 준비를 한다든가, 공무원 영어 시험 되게 많죠.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뭐 일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편입 시험 문제도 그렇고 공무원 영어 시험도 저는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옛날 학력고사나 본고사 같은 어떤 되게 옛날 느낌의 어떤 시험이긴 한데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용도 되게 이제 회화의 어떤 그런 쪽이 아니라 완전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풀었던 성문 종합 뭐 이런 데서 발췌한 것 같은 그런 리딩 시험이, 독해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힘드시겠다. 영어를 전공하셨거나 영어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들이어도 그런 분들이면 모를까 전혀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공무원이 될 필요가 느껴서 편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막막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학원을 다니신다면 그 학원에서 좋은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정말 좋은 교재와 좋은 영어 공부 방법론과 그 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이제 나머지는 열정으로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한 대로 지켜내는 어떤 그런 극기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단어 혼자 할 수 있고 듣기도 혼자 할 수 있는데 문법 같은 경우는 정말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남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선생님이 최고다 이거보다 그 선생님이 어떤 문법을 소개하느냐, 그래서 가장 원어민의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아주
뭐랄까요? 단순하면서 가장 그들의 본연의 어떤 그 감, 인투이션을 담고 있는 문법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혼연공을 추천해 드립니다. 학교 문법에서 익숙하신 오형식이나 뭐 지금 60대, 50대, 저는 4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60대, 50대, 40대 분들의 영어 문법의 어떤 그런 색깔이 비슷한 건 이해가 되죠. 옛날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현재 30대, 20대 진짜 소름 끼치는 건 10대 여러분들도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똑같은 어떤 유형의 문제집, 똑같은 유형의 어떤 단어책을 공부한다는 것은 참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뒤져보면 정말 좋은 영어 단어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좋은 문법책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하는 게 좀 속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연공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해 주시면은 그런 거 막 제가 뭐 광고 받는 거 아니고 저희는 구독자가 많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진짜 진지하게 영어 공부를 해보고 싶으셔서 들어오신 분들의 그런 진짜 찐 고민, 어떤 단어책이 좋아요? 어떤 듣기책이 좋아요? 어떤 문법책, 어떤 독해책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런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다른 뭐 영어 문법에 관한 질문들 굉장히 답글이 길게 이어지는 건 사실 바로바로 댓글을 못 해드린 게 너무 죄송한데 시간이 정말 저도 한가하게 날 때 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영상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진지한 영어 문법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럼 그 질문도 되게 길어요. 근데 제 답변은 더 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댓글이나 대댓글을 달아드리긴 하지만 좀 늦죠. 저도 바쁘게 이제 일상을 살다가 그 시간을 쪼개서 혼연공도 올리고 답변도 드리다 보니까. 하지만 어떤 단어책이 좋아요? 어떤 문법책이 좋아요? 이러면 전 좀 바쁘더라도 그거는 좀 칼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잠깐 시간 내서 여러분들께 큰 변화를 진짜 좋은 단어책들, 진짜 좋은 독해책들 제가 알고 있는 강추하고 싶은 그 책을 쓰신 저자분들이나 출판사하고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제가 써보니까 몇 년째 이 단어책을 저는 제가 가르친 모든 학생들한테 권한다. 그럼 이제 제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잖아요. 몇 년 동안 학생들이 그걸 공부하고 난 후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즉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영어 문법에 관해서는 혼연공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제가 드릴 수 있다면 영광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처음에도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욕먹지 않을까 소심해져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넣긴 넣었어요. 뭐냐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제 막 영문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단에 쓰시는 강단에 쓰시는 초보 영어쌤들. 초보라고 붙인 건 뭐냐면 저도 초보였던 시절이 있고 초보 영어쌤이 가진 어떤 풋풋함이 있죠. 정말 열정은 진짜 하늘을 치솟는데 자신감이 또 동시에 없어요. 내가 가르치는 문법이 정말 맞는 걸까? 확인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문법을 가르치고 싶은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수업 준비하다 보면 애들이 이걸 질문하면 어떡하지? 불안하다. 나 오늘 내일 수업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증을 같이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저의 20년 전 모습이고 어느 분에게는 오늘 현재의 고민이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사실 도움을 받을 만한 중급 이상의 어떤 영어 강의가 유튜브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초보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보 학습자에 맞춰서 되어 있는 강의가 정말 많죠. 정말 쉽다. 이거면 끝난다. 뭐 이런 냉동식품 같은 이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냥 끝이다. 뭐 이런 식의 문법은 정말 많은데 초보 영어 선생님들의 고민은 좀 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역동사의 목적 보어로 원형이 쓰는 건 왜 때문일까? 근데 그게 또 수동태가 되면 왜 다시 to가 살아나는 걸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이렇게 예리하게 던질 때 선생님들께서 그런 이유를 모르고 계시면 되게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2021년 1월에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더 많이 하시게 되고 자극을 받으시게 되고 저의 강의로 큰 도움은 못 드리더라도 자극이라도 받으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대상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첫 소개 강의를 40분 안에 이제 소개를 마치려고 옆에 이렇게 타이머를 저희 신랑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지금 13분 59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25분 정도가 남아있는 셈이죠. 제가 한 20분 안에 강의 그 수업 계획을 말씀드리는 걸 목표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혼용공. 자, 물음표가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제가 그 타이핑도 초보고 거의 뭐 이렇게 타이핑하는 거는 알바생을 시켜요. 제자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월급을 드리고 페이를 드려서 이렇게 타이핑을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알바를 20년 동안 차라리 그냥 그 돈이면 벌써 차 한 대 샀을 수 있을 것 같은 알바비를 들으면서 계속 고집스럽게 알바생 분께 요렇게 타이핑을 쳐주세요. 그런데 이제 2021년 되면서 저의 소박한 목표 중에 하나는 컴맹에서 탈출해보자. 타이핑, 표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몇 개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이번에 이제 자료도 제가 직접 타이핑을 치는데 글씨체가 굉장히 예스럽네요. 제가 칠 때는 되게 만족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무슨 그죠? 그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같은 이렇게 예스러운 어떤 무슨 목판으로 찍어낸 것 같은 이런데 뭐 나쁘진 않네요. 전 개인적으로 만족하는데 자, 그래서 물음표 혼용공 그게 뭐예요?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감으로 하는 영어라는 책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사용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용설명서는 매뉴얼이 이제 되겠는데 감으로 하는 영어 자체가 좋다면서요. 근데 그거에 대한 따로 사용설명서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써드린 게 책 순서와 많이 다르니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요건 약간 뭐 저자이신 전종석 교수님께서 땡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책으로 가르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모든 뭐 수험생들에게 뭐 독해책도 가르치고 단어책도 뭐 교과서 내신도 대비하지만 문법을 가르칠 때는 무조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이 책으로 스타트를 하는데 20여 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1과부터 30과가 있는데 1, 2, 3, 4 이렇게 해서 30과까지가 있는데 이 책 순서대로 이렇게 소단원대로 나가면은 좀 도발적인데 망하겠더라고요. 이러면 앞부분에 너무 어려운 내용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순서를 뒤바뀌어서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순서대로 예를 들면 피아노를 배우러 처음 갔어요. 그러면 저 오늘 처음 왔는데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처음이시니까 일단 나비야로 시작하죠. 나비야 이렇게 그게 맞죠.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피아노의 뭐 시인인 쇼팽의 야상곡부터 시작하시죠. 이러면은 그날부로 피아노의 정이 떨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 너무 어려운 게 앞부분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용공으로 여러분들께 감으로 하는 영어 수업을 들을 때는 일단 책 순서를 막 뒤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부담이 없으시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배워나갈 때 기초부터 탄탄히 쌓고 그 다음 기본 그리고 그 위에 심화 그리고 최고봉 최고 난이도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든 피아노를 배우든 바이올린을 배우든 모든 어떤 새로운 어떤 걸 학습할 때 배우는 그 학습 순서 쉬운 거부터 쉽지만 중요한 거부터 그 다음 거기에 계속 살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할 거라서 책 순서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해시태그들은 나중에 보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글씨, 초록색 글씨만 먼저 쭉 살펴볼 텐데
빨간색 글씨가 5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빨간색으로 1, 2, 3, 4, 5 어떤 순서로 배우는지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형광펜으로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문장의 구조부터 들어갈 거예요. 문장, 결국은 영어 문장으로 우리가 모든 책도 그렇고 드라마의 어떤 대본도 그렇고 문장으로 우리에게 입력이 되고 우리도 문장으로 발화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 구조들, 성분들, 그리고 그 문장을 뭐 의문문이나 부정문 또는 자리를 바꾸는 도치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왜냐면 원어민들 중에도 아주 어린아이들도 의문문은 부정문은 그리고 자리를 바꾸는 뭐 우리한테는 도치가 어렵지만 그들에게는 강조를 위해서 어린아이들도 흔히 쓰는 멋내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의문문과 부정문 만들기 같은 것들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 라인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도 배우긴 하지만 너무 중학교 1학년 때 짧게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덜하고 지나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건 뭐 되게 유치한 거죠. 의문문과 부정문 만들기. 그걸 누가 배웁니까? 하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해요. 의문문과 부정문 만들기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것이지만 이걸 잘 배워두면 바로 고3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나랑 의문문 부정문 만들기를 배우지만 오늘 나랑 바로 고3 문제를 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의문문과 부정문 만들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문장의 종류를 뭐 수어의 종류에 따라 문장의 결합 방식에 따라 각각 세 가지 종류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게 좀 새롭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틀, 프레임을 처음에 그 프레임을 짜는 거죠. 문법이라는 프레임을 짜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원 문장의 구조에 관련된 단어는 좀 짧은데 보시면 초록색에 새로운 어떤 용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전에 올렸던 강의에 보면 논환구조랄까 스펙, 컴프, 오그질리어리 조동사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설명이 있으니까 지금 처음 혼영공에 오신 분들이라면 그 이전의 강의를 들으시고 같이 참여를 이어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바쁘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강의는 이제 실제로 수업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1단원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장의 구조, 문장의 내용, 문장이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것을 살펴봅니다. 1, 2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학생들, 새학년 학생들을 만나서 고2 올라가는 친구들에게 고3 교재로 이제 천일문 완성이라는 구문독해 교재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도치 단원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자, 도치 단원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도치 원칙을 가르쳐주고 도치 예문들을 만났는데 도치의 원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문장 속에 NP, 명사구가 엄청 긴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도치의 원리는 알겠는데요. 이 긴 NP들이 안에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물론 그 친구들 아직 NP의 내부 구조를 저한테 배우지 않았죠. 저는 일부러 그 친구들한테 그런 예문을 보여준 거예요. 왜? 도치의 원리는 너무 간단하고 기억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도치가 되어 있는 문장을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우리를 독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NP가 정말 자주 나오는데 문장에서 한 문장에 여러 개의 NP가 나오는데 NP가 막 길어지는 고3 수준의 문장을 탁 만나게 되면 아이들이 힘이 빠지는 거죠. 구조가 안 보이고 길을 잃게 돼요. NP 내부에 어딘가에서 길을 잃게 되고 당연히 지문 전체에 대해서는 어때요? 힘이 더 빠지겠죠. 그래서 NP 내부 구조를 배우자라고 꼬시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일부러 좀 어려운 문장을 턱 갖다 대고 자 이러니 NP를 해야 되겠니 안 해야 되겠니 이렇게 꼬시기용으로 미끼처럼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2단원 명사구와 동사구부터 해결하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명사구를 영어로 noun phrase, 명사구 NP라고 할 건데요. 명사구의 내부 구조들에서 대해서 배우는 게 30과 중에서 무려 지금 세보니까 8과 정도 되는 거죠. 감으로 하는 영어가 총 30개과인데 그 중에서 8과를
명사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명사구 내부 구조의 기본적인 특징적인 것들을 제가 적어봤어요. 여기를 적을 때 되게 많은데 제가 일부러 책을 덮고 기억나는 대로 오랫동안 20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그런 소제목들도 거의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좀 지저분하네요. 자, 여기에 보이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명사구의 내부 구조의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꼭 듣고 우리가 확인하고 숙지해야 될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WH 이동규칙부터 시작된 여기는 그 명사구 내부 구조 중에서 관계사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절에 관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8개가를 나가는데 보통 14, 15, 27 거의 관계사절 전체가 일주일 정도 걸리고 10, 11, 12, 16, 17이 이제 NP의 기본 요소들에 관한 건데 한 2주나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90분 정도 수업을 했을 때 보면 일주일에 2번 한다 그러면 한 6번이나 뭐 7, 8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달이 정말 친구들이 이해력이 늦다 그러면 한 달 동안 NP의 내부 구조만 집중적으로 파악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빨리 요 내용들을 이 해시태그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더하면서 수업을 해나갈 것 같은데 한 달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영상으로 치면 한 4개 정도의 영상, 4-5개의 영상 정도로 40분짜리 영상으로 아마 NP의 내부 구조를 해결을 해야 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NP의 내부 구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동사구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NP는 내부 구조라고 이름을 붙였고 VP는 확장 구조라고 붙였어요. 자, VP의 확장 구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ove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양수어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하다라는 뜻의 그냥 타동사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명사가 길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누군가라는 것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제임스가 메리를 사랑하다 이런 쉬운 문장도 있지만 the man으로 시작해서 the man who is from Brazil 뭐 이런 식으로 브라질에서 온 그 남자가 뭐 일본에서 온 그 여자를 사랑하네 뭐 이렇게 뭐 아주 간단하게 NP가 생길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죠. 어젯밤 파티에서 제니와 뭐 1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던 바로 그 남자가 뭐 이러면 엄청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NP가 길어져서 구조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VP가 길어져서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love가 확장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must have been loved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아이들은 10살도 안 된 4, 5살이 나이 그냥 우리나라 아이들로 치면은 한 6, 7살 정도 must have been loved. 걔는 분명히 사랑받아왔음에 틀림없어. 이런 것들이 아하 수동태가 됐고 아하 추측이고 100% 그럴 것 같아. 그동안 사랑을 받아와서 저렇게 이렇게 피부가 뽀얗고 피부가 뽀얀 건 아니죠. 저기 표정이 밝고 그러니까 구김살이 없고 분명히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뭐 이런 예문을 만들고 싶어요. She must have been loved by her parents. 뭐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VP가 지금 love에 비해서는 훨씬 길어졌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걸까? 원어민들은 왜 이런 거를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하는데 우리는 뻑뻑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를 배울 때 우리가 좀 논란의 어떤 중심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좀 표시만 하고 넘어간다면 학교에서는 사망수로의 수동태를 좀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틀리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별 생각 없으면 이거 안 어려운데 이러고 넘어가는데 생각이 있는 친구들 호기심이 많고 학구적인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게 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동태를 만들 때 능동태에서 수동태를 만들 때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배웠잖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고 동사는 비동사 PP가 되고 주어는 by 목적격이 된다. 자, 근데 원어민들은 이런 문장 전환을 통해서 수동태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냥 능동태 문장 만들고 싶으면 능동태 문장을 만드는 거고. 그죠? 뭐 부모들이 걔를 엄청 사랑했어. 그러면 her parents have loved her so much 이렇게 그냥 만드는 거고 그녀는 부모한테 엄청나게 많이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은 she must have been loved by her parents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지 이렇게 문장 전환을 통해서 수동태가 탄생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수동문을 그렇게 꼭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수동문을 실제로 접하는 것은 어떻다. 뭐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가 될 때 그런 어떤 뭐 건물이 무너졌다, 사람들이 다쳤다, 사람들이 뭐 살해 당했다 이럴 때 만나지 우리가 수동태가 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회화 표현은 아니라는 거. 근데 만든다면 그냥 만들어진다는 거. 전환이 없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복잡한 뭐 예를 들어서 수동태와 raising이 만난다면 여러분들 지금 raising이 뭐지? raising이 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걸 수업을 할 때는 raising부터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죠. 한국말로는 인상이란 뜻인데 뭐 언어학 용어예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주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고3 수준의 어떤 수동태까지 만나보게 될 거니까 시작은 쉬웠으나 시작은 굉장히 쉽게 시작하지만 끝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정쌤이 수업을 해드릴 거니까요. VP의 확장 구조를 반드시 초반에 명사구의 내부 구조와 함께 VP의 확장 구조를 잡아야 지금 뭐랄까요? 뭐 우리가 뭐 좌 누구누구 우 뭐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좌 NP 우 VP 이렇게 양손에 들고 있어야 든든한 미천을 가졌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NP와 VP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영어 공부하는 것이 절반 정도는 훨씬 가벼워진다.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수업에서 직접 다루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약간 중급 이상의 학습자라면 뭐 제가 제목으로 써놓은 것들이 저게 그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감이 오실 수도 있고 초급 학습자라면 그냥 궁금한 그대로 가지면서 수업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이해가 되는 거 X였다가 물음표였다가 느낌표로 바뀌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덩어리 동사구 특수한 덩어리 동사구 수동태가 뭐지? 근데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나 이건 이제 알게 됐지. 뭐 이렇게 느낌을 달리 가져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P 확장 구조 끝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문장의 구조를 우리가 기초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자.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NP의 내부 구조와 VP의 확장 구조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 자, 이거를 잡자. 초반부터 잡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3번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영어 문법이 어려워.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하죠? 투부정사 어려워요. 동명사의 뭐 의미상의 주어가 뭐죠? 뭐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어요? 뭐 이런 그 준동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학생들이 말하는데요. 사실 급할수록 돌아가랬다고 준동사가 어렵고 중요하긴 한데 준동사를 정말 잘하려면 준동사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제목 밑에 비교와 가정법이 있어서 준동사로 가기 전에 그럼 비교와 가정법을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보시면 뒷장에 있나요? 네. 이렇게 제가 일치나 간접 의문 그리고 비교나 가정법 이렇게 4개의 항목을 적어놨는데 제가 요것들을 이름을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일종의 비교 구문은 부사절이다. 부사절이 들어있는 문장이다. 자, 가정법에 if절이 들어있죠. 자, 그럼 가정법의 if절도 일종의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문법은 부사절이 들어가 있는 표현을 배우는 것이다. 자, 일치는 그냥 준동사로 들어가기 전에 쉬운 내용이고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인데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치는 그냥 여기다 나도 껴줘 이렇게 해서 그냥 넣은 거고요. 간접 의문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문문을 명사절로 바꾼 거죠.
명사절로. 그러니까 뭐 넌 누구니? 의문문이었는데 네가 누군지. 너 바쁘니? 인데 네가 바쁜지. 이런 거, 요런 게 이제 간접 의문문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명사절, 부사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형용사절은 어디 있나요? 형용사절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우냐면,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14, 15, 27과가 바로 형용사절, 즉 관계사절이거든요. 그러면 관계사절은 이미 배웠습니다. 명사 구의 내부 구조를 할 때 관계사절은 아주 디테일하게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관계형용사절까지 다룹니다. 고난도라고 알려져 있는 뭐 관계형용사절까지 다 MP의 내부 구조의 요소로서 배우기 때문에 형용사절 이미 배웠습니다. 오케이, 저희는 형용사절을 배웠고요. 자, 그리고 VP 확장 구조를 지나서 준동사로 가기 전에 해야 할 것들에 부사절, 일종의 부사절을 배우자. 그리고 일종의 명사절도 배우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명사절과 형용사절과 부사절을 배워야 되나 보다. 그런데 정쌤의 틈새 첨삭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가 여기를 이제 요 부분을 하고 있을 때, 즉 3이죠. 빨간색으로 3이죠. 준동사로 가기 전에 해야 할 것들. 자, 요거를 할 때 제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의 노하우로 명사절을 만드는 법, 부사절을 만드는 법. 가물어하는 영어에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셔서 그런지 교수님께서 명사절 만들기 단원을 넣지 않았어요. 부사절도 마찬가지고요. 형용사절은 관계사절이니까 14, 15, 27을 다루는데 만드는 방법, 그리고 명사절, 부사절의 위치. 자, 위치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그 위치에 적절한 명사절의 종류. 그러니까 명사절이 흔하게 5가지가 있잖아요. 뭐 대절이 있을 때고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 who you are 이런 게 있을 거고 whether you are busy 이런 간접의문이 있을 거고 관계대명사 what절이 있을 거고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 comes to the party. 파티에 오는 누구나가 can 뭐 어쩌고 저쩌고 can do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때 뭐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겠죠. 복합관계대명사 절, 관계대명사 what절, 그리고 뭐 whether로 시작하는 if로 시작하는 어떤 명사절 간접의문, 뭐 wh 의문사로 시작하는 간접의문, 그리고 평소문 앞에 that을 붙이는. 자, 이런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명사절이 들어가는 위치마다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매칭을 하는 거죠. 위치와 종류 5가지 명사절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위치냐, 아니면 누구는 못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이때 하셔야 준동사로 들어갔을 때 편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 여러분들도 꼭 들으시고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께도 강추드리는 정쌤의 틈새 첨삭 수업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준동사로 갈 준비들을 명사절과 형용사절, 부사절 만들기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준동사를 만나러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준동사는 뭘까요? 제가 제목을 준동사를 만나서, 준동사절을 만나서 화해하기라고 써봤어요. 화해는 우리가 어떨 때 하죠? 오해가 생겼을 때 오해를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있을까요? 네, 있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우리는 압축된 거라고 배우지 않고 뭔가 확장된 원리처럼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사가 있는데 그 앞에 to를 붙이면 짜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이렇게 배운 거죠. 그리고 여기가 무슨 투부정사 구인 것처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투부정사 절, 그러니까 명사절이었던 대절이 투부정사로 압축될 수 있어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유도하는 명사절인데 시제가 없는 그러니까 대절보다는 길이가 줄어들 확률이 매우 높으나 투부정사만이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 자체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동명사가 돼요. 그러면 어린 학생들은 동명사는 요거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절이 있었는데 어떤 대절은 의미적으로
동명사로 압축하는 게 적절하다 해서 대절이 VING 플러스 알파로 압축되는 거고, 대절 중에서 어떤 의미적인 특성이 있어서 이건 투부정사로 가야 되겠다. 압축을. 그러면 대절보다는 길이가 줄어들지만 내용은 그대로고요. 투부정사 플러스 알파 물결 이렇게 절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고집스럽게 요런 용어를 썼습니다. 투부정사 구가 아니고요. 투부정사 절. 동명사 구가 아니고요. 동명사 절. 선생님 이해 있습니다. 그 안엔 주어 동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구 아닙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압축된 암호화 돼서 그 안에 주어스러운 것, 동사스러운 것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어순을 그대로 가집니다. 그래서 압축된 절이다 라고 해서 문법 책들마다 투부정사 구, 동명사 구라고 주로 표현되는 책들은 이제 학교 문법 책들이고, 좀 더 이제 통사론 전문 책들은 투부정사 절, 동명사 절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절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준동사절을 만나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해시태그는 보지 않겠고요. 초록색만 볼게요. 시간이 39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명사절 줄이기에서 경기라고 생각하세요. 명사절을 배웠죠. 자, 근데 명사절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줄이고 싶어요. 그럼 명사절의 의미에 따라 토너먼트식으로 두 선수가 대기 중입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명사절을 줄이는데 경쟁하는 두 선수입니다. 어떤 의미일 때의 대절은 투부정사로 가고 어떤 의미의 대절은 동명사로 간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 선수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명사절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부사절을 줄이는 거예요. 부사절을 줄이려고 준비되어 있는 선수는 투부정사. 이 선수 경기를 여러 번 출전하네요. 네, 멀티태스커예요. 투부정사절은. 그래서 부사절도 어떤 부사절들은 의미적으로 투부정사와 굉장히 유사하고 관계가 있어서 투부정사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부사절은 분사구문의 형태로 길이가 압축이 되죠. 그래서 분사구문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대결입니다. 부사절 줄이기는. 여러분들은 두 선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누구랑 맞붙는다는 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형용사절 줄이기. 형용사절은 투부정사 이 선수는 지금 3경기 모두 참석하네요. 형용사절 줄이기는 투부정사절의 형용사적 용법과 여러분 이렇게 많이 분사절이라는 말은 좀 어색하시고 분사의 명사 후치 수식 이렇게 해서 명사를 분사가 꾸며주는데 ing가 들어가느냐 ved가 들어가느냐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도 많이 만났잖아요. 자, 요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아이들 둘 다 원래 뭐였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형용사절의 또 다른 이름은 관계사절이라 그랬죠? 관계사절을 압축하면 투부정사로 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 분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사가 이끄는 절이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물결. 투부정사도 역시 투부정사 혼자가 아니라 물결. 네, 요렇게 압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선수 투부정사와 분사가 형용사절을 줄이는 경기에서 맞붙게 된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4단어를 배웁니다. 자, 그럼 다 배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어는 있겠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감으로 하는 영어 전체 30권을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빨간색 1, 2, 3, 4, 5로 나눠서 배운다. 자, 마무리에 보면은 우리가 부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평가절하하는데 원어민들이 저 사람 저 한국 사람 영어 잘하네 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을 딱 보면은 부사를 매우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사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내용이 많지도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다른 우리가 쭉 가야 될 어떤 거사에 비해서 그냥 독립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부사 못지않게 우리가 좀 약간 중요성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화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화법이다 하면은 직접 화법은 무슨 문제 트러블 메이커이냐 얘는 꼭 고쳐야 되는 얘는 좀 바꿔야 되는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접화법 보면 간접화법으로 고쳐야만 한다는 옛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라떼는.
자, 그런데 정말 그러면 직접화법은 쓰레기일까요? 간접화법으로만 바꿔야 되는 어떤 뭐 중대한 사명이 있는 걸까요? 여기 제목이 하나 있는데, 자, 직접화법을 사용하여 영어로 수다 떠는 법. 누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버리지 않은 직접화법을 우리만 그동안 버리기 급급했나? 그리고 사실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화법의 전환을 왜 하는지도 잘 설명을 안 들은 것 같고, 그죠? 화법 전환의 규칙들을 막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웠던 규칙이 사실 알고 보면 중요하지도 않은 규칙이었어. 그냥 책을 보면서 해도 돼요. 뭐 yesterday를 the day before, today를 that day, 뭐 this를 that 이렇게 바꾸는 부사와 지시어의 전환은 사실 화법 전환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들만 이렇게 뭐 약간의 어떤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화법은 사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까지 다 마스터하시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특히 명사절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고 나서 수업을 들어야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 뭐 레벨 1, 2, 3가 뭔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영어에 대해서 문법을 모두 배우고 나서 학습해야 굉장히 쉬운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1, 2, 3, 4, 5 빨간색이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 우린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문장의 구조,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아주 기초적인 문법 규칙들, 과연 그 친구들은 사소하기만 한 걸까? 그렇지 않다. 매우 심오하고 영어 문법 문장 구조 전반에 걸쳐서 은근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간과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문장의 구조를 배우고요. 그 다음 뭘 배우죠? 자, 어려운 문장 구조로 갈수록 이 친구들 모르면 굉장히 애를 먹는다. NP의 내부 구조, VP의 확장 구조. 그 다음 이제 준동사로 들어갈 준비를 해볼까? 그래서 3단원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쓰자면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만들기가 3단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4단원은 뭘까요? 이게 바로 준동사절이니까 여기는 오히려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을 만들었던 것을 압축하기. 자, 압축을 어떻게 합니까? 압축하게 되는데 선수들이 3명 있어요. 투부정사, 3경기 모두 참석하죠. 동명사, 명사절 압축할 때만 사용합니다. 경기 하나 참석하죠. 그 다음 분사, 경기 2개 참석합니다. 부사절 줄이고 형용사절 줄일 때 분사가 참여합니다. 투부정사는 바빠요. 3경기 모두 참석을 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무리. 자, 마무리를 하면 이 책이 끝납니다. 30권을 5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눠드렸고요. 그 안에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해시태그로 정리해봤는데, 그럼 제 수업 자료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게 그대로 있고요.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로 선생님이 다음 수업을 어디 나가시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묻지 않으셔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향해서 달려가겠구나. 이렇게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계획을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고 미리 예습도 하실 수 있고 복습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40분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47분이네요. 자, 50분 안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긴 영상, 지루하고 길게 영상을 찍기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번부터는 좀 최대한 40분 내지 30분 안에 짧은 깔끔한 영상으로 녹화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대본도 없고 그냥 다 애드립이거든요. 모든 영상이. 그리고 신랑이 이제 바쁘다고 편집점을 찾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제가 깜빡 잊고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치거나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금 늦더라도 답변은 꼭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고생 많으시고 조심할 일들이 정말 많고 힘든 요즘인데요. 우리 모두 좀 힘을 내서 2021년은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올해는 우리가 되게 그래도 그 와중에 많은 것을 해냈다. 이런 기분 좋은 회고를 하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첫 번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